4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순방 중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진상규명을 강조하면서도 비속어 관련된 언급은 따로 없었는데요. 그런데 논란의 그날 아침 온라인에요. 윤 대통령이 비속어로 미국을 비판한 것으로 단정해서 보도 시점 전에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 오늘 국회 운영위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일어난 욕설, 막말 파문에 대해 대통령을 부끄러워하는 국민께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언론을 탄압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화려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수행했던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직원들 관료들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 탄압 말하시는데 언론의 자유는요 거짓말할 자유가 아닙니다. 뉴스에 자막을 달아서 하는 거 그거 이상 안 합니까? 반로하는 미국을 왜 넣어요? 그게 창작이지 어떻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까? 보도유예 된 자료가 어떻게 흘러나갑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 하고 아니 이름을 거론 안 했잖아요. 발언을 하면 논쟁밖에 안 되니까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김어건 사람 없습니다. 오늘 국회 곳곳마다 고성이 오고 왔는데 이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MBC보다 빨랐던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글을 작성한 사람이 민주당 의원, 초선 의원의 보좌관이다. 이 내용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 언론의 보도가 처음으로 된 것은 이제 MBC가 10시 7분에 영상을 올리면서 아마 국민들은 이제 보셨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9시 33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고, 이걸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를 받아서 각 언론들이 한 9시 50분쯤에 이제 기사를 씁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요, 이미 9시부터 이 D프라임이라는 이제 하나의 인터넷 그 사이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커뮤니티 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윤석열 대형 사고 쳤네요라고 이제 글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현지에서 행사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미 의회와 바이든을 모욕하는 발언을 우리 취재단 영상이 잡혔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워딩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네, 음성으로 잡혔습니다라고 또 친절하게 또 답변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비보도로 읍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MBC는 내보낸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곧 보도가 됩니다. 또 이렇게 바로 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MBC가 이제 알렸는데, 그런데 또 그다음에 이 사람이 보면 과연 누굴까라는 이제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내부 사정들을, 언론사 내부 사정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뭐 기자이거나 내부 전문가의 따름인데, 문제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지금 필명을 극여울의 끝이라는 필명을 쓰는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의 선임 비서관이었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과연 이분은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 물론 뭐 이분이 전직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입니다. 예. 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현재 그 언론사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뭐 엠바고를 받기로 했다 안 받기로 했다 등등 이런 것까지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일단 제가 가진 의문은, 그럼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서 받았는가? 과연 이걸 그냥 이 댓글에만 올리고 끝났던가? 그러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디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았던가? 이게 사실은 언론 윤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언론에 보도하기 이전에 이런 거를 언론과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유출하는 거는 이 심각한 언론 윤리 위반입니다. 방송사 밖으로 유출한 건 큰 문제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부 사정들을 이렇게 순수하게 내온다면 언론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 내용을 다른 사람이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언론도 예.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직업윤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예.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언론 이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어떻게 이 내용을 알았으며 이 내용을 전해준 사람은 누굴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새롭게 나온 내용이니까. 지난 22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전 9시 윤 대통령 대형 사고 쳤네요라고 했던 이 글을 쓴 인물은
다음 앞에 시 보겠습니다. 앞에 그래픽이요. 10년 더 기자 생활한 지금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다. MBC보다 빨랐다. 장경태 의원님.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이 우리 국회를 모독하고 민주당을 이 XX로 표현한 그게 문제라고 본질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의 보좌진이 정말 중요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온라인에 이런 걸 미리 유포한 건 좀 부적절한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욕설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를 지금 거짓말로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미 대통령실에 홍보수석했던 해명마저도 계속 뒤집어지고 바뀌고 있습니다. 예. 뭐 처음에 바이든이 아니었다 했다가 또 이 멱살이 아니었다 했다가 또 어떤 이 바이든을 날리면 말리면 또 발리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음소거 뭐 소음을 제거한 버전부터 시작해서 뭐 9.5배속으로 0.9배속으로 한 버전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계속 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 보고요. 대통령께서 그냥 좀 유감 표명하시고 사과 말씀하시면서 외교 과정에서 다소 좀 부적절했다 하시면 다 끝난 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MBC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전 국민 듣기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실제 송출된 시간 다 조사해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8시에 많은 정치부 기자들의 단톡방에 돌고 있었고요. 예. 실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있던 발언을 하셨던 최고위 전에 저도 봤습니다만 9시 반 무렵에는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엠바고도 사실 9시 39분에 풀리기도 했고요. 뭐 그런 대통령실의 대응 상황에서 문제는 뭐 이후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대통령실의 문제뿐만 예. 아니라 이 발언 자체가 만약 엠바고를 문제 삼으신다면 뭐 보도 유예 이런 발언까지 하셨는데 예. 그럼 기자들 단톡방에 앞으로 이 엠바고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여러 가지 대국민 연설문부터 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까지 다 저희가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길 바라고요. 어찌되건 이번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논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 의원님 말씀은 민주당 소속의 보좌관이 뭐 글쎄 엠바고 얘기를 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여론 형성이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유출한 거는 뭐 전혀 부적절한 거랑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8시에 이미 많은 단톡방에서 다 돌았기 때문에요. 기자뿐만 8시에 아니라 다 이미 돌았습니까? 거의 다 봤습니다. 8시, 또 9시 사실과 좀 사이에. 다른 부분도 있을 뭐 텐데. 그거는 각자 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찌됐건 다 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게재하거나 혹은 지금 특히 이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문제를 삼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의원님은 받으셨어요? 보셨습니까? 저도 어디선가 8시에? 봤습니다. 아, 네. 8시에 보셨어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최고위원쯤에 네 봤습니다. 네, 최고위원 할 때. 네. 그러네요. 8시라는 시점은 조금 더 새롭게 나온 내용이어서. 예. 시간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요. 최고위 예. 전에 아무튼 저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MBC 네. 내부 노조 얘기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의 선임 비서관이 왜 이 말을 온라인상에 유포를 했냐. 곧 보도된다고 말을 했다라는 게 온라인 게시판에 미리 올라왔다. 네. 이때가 오전 9시 17분, 20분, 23분으로 지속적으로 답글을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기사가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이것도 알고 있었고 MBC가 곧 보도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그거를 이 민주당 보좌진이 알 수 있는 그 채널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MBC 측하고 뭔가 소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MBC 기자 또는 MBC의 뭐 카메라 기자든 아니면 취재 기자든 누군가가 이 민주당 보좌진과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처음에는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동영상 말고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그 글에는 뭐 이땡땡과 바이든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날리문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게 지금 그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도 문제가 되는데 이미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바이든과 이 땡땡을 거기다 명시적으로 해서 글을 올렸어요. 예. 근데 그 버전은 MBC만 알고 있는 버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2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바이든과 이 땡땡이 그 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사고를 쳤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단어를 모르고 그냥 영상을 들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이 민주당 보좌진은 이제 MBC 측과
끊임없이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상의를 하고 있었던 뭐 것이 개인적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추론이십니다. 들고 예. 그건 이제 아니 왜냐하면 그 버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9시 33분에 얘기했다는 것이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진상규명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9시 33분에 최고위에서 발언을 한 게 뭔가 MBC와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러면 이 선임 비서관의 영상을 보고 발언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사람과 관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의 전 당직자도 9시 41분에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영상을. 예. 그런 영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사람이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제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자, 대통령이 이 영상이 찍혔을 때 이 영상이 공개되는 것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 대통령이 외교를 하러 정상에 나가셔서 부적절한 발언을 사용하셨어요. 그럼 그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공개한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바이든이란 발언이 아니고 날리맨이란 발언이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지만 예. 초기에 만약 이 언론사들이 대체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대부분 다 바이든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자막을 단 것도 문제를 삼으시는데 일단 자막은 목소리가 안 들릴수록 더 많이 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 아주 기계적으로 봐서 어떤 발언이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언론사는 대부분 다 그 자막을 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봤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이든으로 들리지 않는데 이분들 귀에 예. 그걸 바이든하고 달았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의도적으로 정말 바이든이라고 날리맨이라고 명확하게 들리는 단어를 바이든으로 썼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나 지금도 사실은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날리맨, 어떤 분들은 바이든 이렇게 듣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 이 사안은 분명히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돼야 된다고 보고 있었고 예.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자체는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공개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언론학자시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게 공개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엠바고라는 거는 그 기자들이 자, 이걸 특정 시점까지는 이제 내부적으로 일단 보안을 유지하고 예. 9시 39분 이후로 틀자라고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엠바고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는 그 내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알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국민의 알 권리와 이게 언론의 윤리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엠바고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죠. 엠바고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언론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그다음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좀 더 이야기하셨지만 어떻게 들리는지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예. 자, 그렇다면 그거를 자막으로 명시적으로 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들리지 않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국민에 대해서 알릴 권리인가요? 자, 이렇게도 들리고 이렇게도 들린다고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그걸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들린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는 그거야말로 왜곡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자, 헷갈리는 것들을 나는 이렇게 들어.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들어. 몇몇씩.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이 방송국 가면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잡음 제거 기계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우리가 해보니 이런 말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영상을 내보내면서 자막을 그렇게 확정짓는 게 과연 언론이 해야 될 기본적인 사명인가요? 제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엠바고 얘기를 하셨는데 엠바고는 신사협정이에요. 말씀 예. 언론 윤리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엠바고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정하느냐, 뭐 언론 전체가 다 동의하셨다고 했는지 예. 대통령실에서 정했는지 아니면 기자단이 정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엠바고라고 하는 게 설정되는 기본적 이유는 뭐냐면요, 비밀에 속하거나 예. 아니면 대통령이 어느 이동 동선이 공개가 돼가지고 위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공개됐을 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럴 때 엠바고를 거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 다 그러면 대통령이 실언한 거나 잘못 발언한 것까지 엠바고 다 걸어가지고 다 보도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 엠바고 깨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엠바고를 깨는 것이 국민의 감정에서 봤을 때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엠바고를 깨는 것도 크게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비밀에 속하는 내용인데 이걸 공개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자막을 달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MBC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분들하고 대화한 것도 아니지만 MBC가 최소한 이걸 보도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들 귀에는 바이든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 교수님 말씀 그런 죄송한데 뭐 바이든은 들렸을 수 있지만 그 주어를 괄호를 치고 미국이라고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거는 설사 바이든으로 저렇게 들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라고 괄호치고 특정한 건 너무 단정진 거 아니냐 MBC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바이든이면 미국으로 가로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라고 발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MBC에서 의회를 국회로 잠깐 착각하셔서 국회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MBC가 그런 검토 없이 그냥 무작정 썼을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본다. 엠바고는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 스스로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엠바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엠바고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사협정이고 그거는 뭐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기자들 사이에 협정된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만약에 정말 비밀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나가는 것이라면 언론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상당히 파장이 큰 발언이고 그것이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하면 보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뒤에 내용이 참 많은데 준비된 시간은 또 한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진도 잠깐만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떤 취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해외 순방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MBC를 정조준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MBC는 지난해 야권 유력 대선 후보 부인을 취재하기 위해서 경찰 사칭까지 하며 취재 윤리를 내팽개친 전력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 당에 대해서 편파적 방송을 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직접 MBC 라디오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비속어가 이 논란의 본질이라면 대통령이 뭐 유감 표명이든 그 이상이든 주저할 이유도 없고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제기란 건 저희가 이것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 건 비속어 논란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100%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바이든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전문가들에게부터 들은 얘기는 바이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바이든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민주당 보좌관이 미리 온라인에 유출했다. 뭐 이 부분 말고도 MBC를 향해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건 이 부분 같아요. 관련 비속어 논란 발언이 나왔을 때 미국 정부 이메일로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 번역하는 과정에서 뭔가 완벽히 단정해서 미국 정부에 이걸 유권 해석을 물어본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또 국민의힘은 문제 삼고 있거든요. 저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든이 뭐 팔려서 이렇게 얘기한 걸 저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MBC의 문제는 사실은 MBC도 그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늘 MBC 제3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그 MBC 국장이라는 사람이 뭐 편집자를 불러서 이렇게 들리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그 무슨 뭐 편집자가 무슨 이 관련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물어서 과연 이게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냐. MBC는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신했는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자, 그럴 경우라도 이게 그 MBC에도 왜 외교부 출입 기자도 있고 뭐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 관계자한테 직접 대놓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거는 좀 외교 문제나 이런 걸 취재 좀 해봤던 사람들은 금방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거기에 공식적으로 물을 사항도 아니에요. 물으면 거기서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 아마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건 외교 문제를 취재했던 기자는 MBC에도 많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인들이 확신도 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처럼 미국 측에 물어봤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언론의 취재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부적절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사기에 딱 좋은 정도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 의원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MBC는 뭐 대국민 보이스피싱을 넘어서 미국까지 낚아보려고 외교적 자해 공갈을 한 거 아니냐. 아무리 전반적인 분위기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단정한 건 아니냐. 그래서
그 단정을 전제로 또 미국 정부에 물어본 건 문제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도 이 대통령실의 입장에선 혹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미국은 혹은 바이든 대통령은 무서워도 대한민국 국민은 무섭지 않나 봅니다. 예. 만약에 이 반대로 미국의 모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 욕설을 했다면 당연히 이 언론사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어볼 겁니다. 예.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욕설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느냐, 공식적인 입장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하는 게 당연히 언론사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 전제 중에 바이든 대통령을 욕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 그게 100% 확인이 된 건 아니지 그것 않습니까? 부분은 이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건 언론사의 역할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만약 이 영어 번역에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모든 국내에 있는 언론들의 국제 기사 또 영어 기사를 다 문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번역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있지만 예. 번역을 가지고 논쟁을 삼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보고요. 예. 제 귀에는 정확하게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차라리 대통령실이 이런 갈등과 의혹들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좀 수용하시고 예. 국민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겸허하게 수용을 하는 건 당연히 이제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일단 사실관계, 물론 장경태 의원님 귀에는 그렇게 들렸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들린 분도 있습니다. 예. 이게 명확치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지만 음악 소리와 등등을 통해서 명료하게 들리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 백악관에, 미국 국무부에, 자,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 대해서 이 XX라고 요구했는데 뜻이 뭡니까? 이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또 의원들한테 물었어요.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부적절하죠. 그걸 다 기사로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증도 없이 그거를 미국 백악관, 국무부, 하원의원, 상원의원 다 물어가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객관적 내용을 모르잖아요. 한국 언론에서 이게 확정적으로 보도하니 알겠습니다. 입장이 예.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